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송선태 씨를 임명하였다. 송선태 씨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였다.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내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의 자질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송선태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그에게 국회는 그 흔한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2021년 12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국민 보고회가 KBS를 통해 방영되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댓글들을 보면 그 보고서의 내용과 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5.18 기념재단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꾸민 조사단도 조사하라. 5.18 주동자 중 생존인물 송선태 씨는 광주시 공공기관을 불태우라고 계획했다는데 무슨 권리로 광주시민 재산을 불태우라고 했는지 해명하라 등 진상조사단과 송선태 위원장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다. 5.18 조사위원장 송선태는 5.18 강주사태 무장폭동 개혁서 자유노트 작성자이기에 5.18 재조사위원으로는 부적절함에도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장관급 되는 월급과 월 1억 원 이상의 국세를 축내고 있으면서 5.18의 진실을 재조사한다 하거나 5.18의 진실은커녕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키려 고도의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5.18 재조사위원장 송선태님을 고발합니다. 조사해야지 안 그래요? 1억 원 이상 저기 한다고 지 입으로 그랬다니까요. 그거 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조사위원회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원장인 송선태 씨는 어떤 인물일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서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와 위원이 진상규명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위원의 진상규명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 사태 이해 당사자로서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제척, 기피, 회피 조항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간단히 말하면 송선태 위원장은 5.18 유공자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1955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전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80년 4월 19일 전남대에서는 총학생회가 부활하여 출범식이 열렸다. 학생회장은 광주 사태 주동자인 윤한봉, 윤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박관현 씨가 선출되었다. 1980년 5월 초 총학생회 임원들과 학자추 임원들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 퇴학 조치되었던 복적생들이 총학생회실에서 만나 비밀리에 총학생회의 그림자인 기획실을 만들었다. 총학생회가 보이기 위한 꼭두각시였다면 기획실은 모든 시위와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총학생회라는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실체였다. 그 기획실의 책임자가 바로 송선태 씨였다. 기획실의 존재는 그들이 기록한 자유노트가 발견이 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자유노트에는 자세한 시위계획, 휴교 시의 대책, 군대 개입 시 활동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무신잔재 세력을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980년 5월 16일 횃불 시위를 기획한 것도 전남대 대학생회가 아닌 기획실이었다. 자유노트에는 놀랄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자유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할 수 있으며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민중조직의 갑작스런 정치화는 당장 어렵고 학생운동이 전위에 서서 국민을 대변해야 하고 대중과 직접 만나는 만민 공동체 성격의 집회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오늘의 한국 사회는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즉 난민전 강령 1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난민전은 게릴라전을 통해 공산국가를 이룬 베트남을 모델로 하여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따르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비밀 조직된 혁명 테러 단체였다. 인혁당 인물 8인의 속옷으로 베트공과 북한의 국기 문양을 합쳐 제작한 난민전 깃발만 봐도 그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송선태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자유노트 전반에 흐르는 송 위원장의 이념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과 그의 후신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의 이념과 일치하는데 그 이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난민전과 산호맹의 적은 자유민주주의였다. 송선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유공자이다. 도대체 어떤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지 그는 대답해 주어야 한다. 놀랍게 성장하던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송선태 씨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자유노트에서는 농촌 파급 효과를 위해 공용터미널 바로 앞에 북동성당으로 장소를 정하고 죽창, 배터리를 준비하여 방송국, 공공건물, 예비군 무기고 접수를 고려한다라는 메모도 등장한다. 송선태 씨가 책임자로 있었던 기획실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1980년 5월 19일 가톨릭 농민회 전국 농민대회에서 동원될 학생들과 농민들에게 내리는 행동지침이 이렇게 자유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다. 후에 송선태 씨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광주 사태 주동자인 유남봉 씨의 증언과 자신의 구술 기록에서 그가 깊이 개입되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자유노트에는 사회혁명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회 인사와 접촉, 가톨릭 농민회와 기독교 농민회를 이용하여 농민운동을 유발하고 김대중의 사조직인 국민연합과 연계하여 사회 세력의 지지를 얻자는 내용도 기술되어 있다. 자유노트는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열흘 전인 1980년 5월 10일에 기록되었다. 1987년 김대중 씨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평민당을 창당했을 때 광주 단체들은 광주 사태 핵심 주동자들에 한하여 국회의원 공천을 추진하였다. 그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정상용 씨가 송선태 씨를 보좌관으로 임명하였고 1988년, 1989년에 광주특위 청문회 때 이해찬 씨 등 평민당 의원들의 광주특위 신문 자료를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본인이 광주 전남도청을 해방구로 선포해가지고 시민군이 무장 점령을 했을 당시에 거기에 깊이 개입됐던 사람이었고 그 자신이 김대중 세력에 측근인데 그런 사람이 국가의 국비 지원으로 만들어진 진상규명 단체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송선태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얘기에 다름없습니다. 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겨두면 그 생선 가게 생선이 남아나겠습니까? 생선 가게에 생선을 판매해야 할 상인은 없고 고양이들만 질비한다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될까?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로 운영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떤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사위원들의 자격 여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자유노트의 기술자인 송선태 위원장부터. 자, 에브리바디 굴러. 동작 그만 형제님. 지금 밑장 빼기 하십니까? 뭔 소리야? 형제님 눈에는 제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세요. 더 이상 국민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만들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